자, 이번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 두 가지를 다룬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서울교육감 중고생 염색 파마 허용하자. 조희연 교육감이요. 학생 두발 자유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 외모는 개성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교육감이 이런 걸 이렇게 밀어붙인다. 반대하는 여론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은 아무래도 좀 파장이 큰 자리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중고생 염색 파마 허용. 이 문제 어떻게 받을지. 일단 윤고 의원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제 의견은 뭐 떠나서요. 예. 이런 거야말로 공론화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공론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대입제도 개선 같은 거 공론화 해가지고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두발이나 뭐 또는 교복 이런 건 전 기본적으로 이런 걸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정말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두발이나 교복으로부터 제대로 된 몸가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 어느 한쪽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 똑같은 내용을 두는 어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레게 파마도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마 자유분방한 모습을 지니는 학생들이 이미 어느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던데 노랗게 염색을 하거나 남학생이 귀에 귀걸이를 달고 다니거나 뭐 근데 지금 그런 걸 우리 사회가 놀리거나 지탄하거나 이럴 정도로 포용성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뭐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공론화를 이런 거야말로 공론화를 한번 해보면 아까 어떨까? 여기 지적대로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공론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사실 이번에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 이런 주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이런 중고생들의 이런 두발 자유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맥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창의적 사고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고 창의적으로 살라면서 머리는 규정대로 하라.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 학창 시절에 되게 심한 kop슬인데 선생님들이 왜 파마하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해서 더 일부러 짧게 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kop슬인데 kop슬인 사람은 파마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볼 때 너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막는 그런 오히려 또 다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사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열병식 대신 싸이 걸그룹 공연 국군의 날 기념행사 확 바뀐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렸습니다. 시간도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고요. 블랙 이글스 비행 등 펼쳐. 그런다 일각에서는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60주년, 65주년 등 이른바 정주년을 해왔던 대규모 열병식 대신 가수 싸이와 걸그룹 등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시간대 역시 낮에서 밤으로 이동한다. 올해가 국군의 날 7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좀 바뀐다 이겁니다. 김창일 교수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의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국군의 날 같으면 엄숙주의에 이 열병하고 도열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사회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또 자율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사회의 변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기인데 물론 여기에 찬반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사회 변화의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변환범 변호사는요? 국군들의 군인들에게 축제의 장을 하루 마련해 주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국군의 날이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에는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축제를 굳이 국군의 날에 해야 되느냐? 국군의 날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38선을 처음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것이고 이게 대북 억제력이라든가 군사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군이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력에 대해서 좀 그렇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다.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라 그리고 다른 날을 선택해서 뭐 각 부대별로 위문의 날을 정해서 그 부대 장병들에게 진짜 축제의 날을 제공한다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뭐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애고 국군의 날의 그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축제의 장으로 반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아무튼 이번 국군의 날에는 가수 싸이의 공연을 보게 됐군요.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군요. 매일경제입니다. 올리자니 놔주자니 금리 딜레마에 갇힌 이주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0.75%포인트나 벌어졌다.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리자니 놔두자니 지금 경기 악화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미국 기준금리 2% 시대 한국도 따라 올리자니 가계빚 딜레마다. 그렇군요. 올리면 이 가계부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금리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한국은행의 결정, 정책 결정 입장만 놓고 보면 매일경제가 일면에 올린 것처럼 실기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걸로 나왔고 7월에 뭐 불과 5천 명 늘어났고 8월에 3천 명, 9월에는 지금 마이너스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거고 금리 올리면 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가계부채 또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금리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온 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생각하면 또 이것 때문에 불타오른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함으로써 양쪽의 금리 차가 0.75%포인트.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의 금리 차를 겨냥해서 외화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렇죠. 이런 갑니다. 현상이 있었고 또 그런 우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 변동을 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은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이게 한음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만 놓고 보면 쉬울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조실처럼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정책 조합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거시경제는 한국은행이 물론 취하는 조치가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고 이 선택을 하는데 그 한국은행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거고요. 물론 한은의 독립성을 생각하면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지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조합이라는 건 거시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리는 것이 가장 악영향을 최소화하느냐. 거기서 바로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요. 거시경제 전체를 조율하는 정책 조합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이제 25bp 인상을 했고 또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이제 예견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밝힌 그 앞으로의 금리 전망도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화의 정도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밝혔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가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단을 지금 들어봤는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겠죠. 다른 경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강남 신혼타운 또 금수저용 로또 되나. 얼마 전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 하나로 서울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자리하고 개포동 재건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옛 성동구치소 용지 이 소형 분양가가 한 5, 6억 되는데 주변 시세의 절반이다.
이렇게 분양하면 주전시세 딱 반값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개포 재건 역시도 주변 시세에 크게 밑돌다. 그렇다면은 부모 돈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현금을 들고 이걸 사게 되면 완전히 로또가 된다. 이 얘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재진 변호사.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택 할 때마다 항상 이 로또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또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상 분양가가 5, 6억 정도 되는 데를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5, 6억 현찰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그렇죠. 5억, 6억 갖고 있으면 이미 자산가일 텐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정말로 금수저들만 시세 차익 노리게 되는 그런 뭐 신혼부부만 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산가를 위한 금수저를 위한 그런 정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세를 분양가를 주변 시세하고 맞추자니 너무 또 고가가 되고 또 임대주택으로 다 돌리자니 또 이게 또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이번엔 생활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안 매거나 음주 후, 그러니까 술을 마신 후 자전거 타면 3만 원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반 동승자 과태료, 운전자엔 범칙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에 3만 원, 살피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땐 범칙금이 2배로 늡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음주 측정 거부 땐 범칙금 10만 원.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같다. 탑승자들 안전모 착용 의무화됩니다. 자, 김창현 교수님,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고 많거든요. 이런 관련돼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이제 법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음주 자전거 타면 3만 원, 이제 음주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는데 음주에 따른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음주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많은 사고가 있는데 왜 음주에 관해서 이런 부분은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심신미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어놓을 그러네요. 많은 구멍이 있거든요. 균형이 안 맞네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하면서 음주에 따른 가중처벌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둔다는 것은 여전히 음주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기사도 좀 하나 보죠. 유기농 쿠키라더니 알고 보니 대형마트 과자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기농 쿠키라는 뭐 미미 쿠키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파는 쿠키를 팔았답니다. 이 회사가요. 이게 처음에는 의혹이었다가 나중에는 알려져서 결국에는 그 회사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유기농 쿠키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파는 걸 가져다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원범 변호사,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법적으로? 소비자들은 그 미미 쿠키의 제품을 조금 더 비싼 값에 주고 사 먹은 이유가 그것이 좀 더 유기농 쿠키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토피는 아이들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제대로 좋은 걸로 만들었을 거란 믿음에서 산 건데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만한 가치를 지불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쿠키들이 일반 뭐 공업용 일반 뭐 매장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 다르지 매장에서 않고 파는 거. 포장지만 교체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쿠키값 지불한 거 잘해 이제 몇만 원 정도일 텐데 그 몇만 원을 위해서 소송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집단 소송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제도로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소액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그렇게 해서 아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대인 변호사. 이런 피해를 혹시 당하신 분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미미 쿠키를 먹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먹고 감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거라는 걸 보고. 물론 거기 다 파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미 쿠키가 이제 태명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이 더 심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더 충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낀 가운데 제주와 경상 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